이른 새벽 동네 찜질방 문이 열리며 김이 훅 솟습니다. 뜨거운 방과 차가운 물 사이로 가면 심장이 더 좋아질까요? 시장에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서 잠깐 쉬며 라디오 체조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발걸음이 자연스레 찜질방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라커룸에서 수건을 챙겨 한증막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뜨거운 공기, 나무 벤치에 앉는 온기, 그리고 땀이 이마를 타고 느릿하게 흘러내리는 감각이 마음을 놓이게 하죠. 미역국 한 그릇으로 속을 덮이던 어린 시절의 아침, 학교 다녀와 저녁 밥상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찌개의 기억처럼 뜨거움은 우리에게 오래된 편안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일까요? 60세가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한증막과 온탕 그리고 냉탕을 번갈아 즐기며 몸이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빨라지는 느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성은 서서히 줄고 체온을 조절하는 몸의 반응은 때로 과해지거나 둔해질 수 있습니다. 손줄과 목욕탕에 가서 할아버지는 뜨거운데 강해 하고 웃어 보이던 분도 어느 날부터는 뜨거운 방에서 금세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냉탕에 발만 담가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온냉욕은 60세 이후의 심장의 약일까요? 아니면 잘 모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몸의 반응을 알려주는 신호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한증막의 공기가 푹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싸며 숨이 짧아지는 순간, 그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찜질 문화는 원래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식혜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노천 벤치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사이 몸은 금세 균형을 되찾습니다. 같이 온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라커룸 의자에 수건을 펴고 앉아 땀을 닦으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절제도 한국적인 여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외우듯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듯 적정함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우리 심장과 혈관에 어떤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떤 분들이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찜질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과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차근차근 나눌 것입니다. 어쩌면 단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내일 아침의 컨디션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지요. 이제 먼저 뜨거움과 차가움이 닿을 때 우리 심장과 혈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부드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나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더 빨리 뛰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가운 물에 발끝만 살짝 담가도 숨이 짧아지는 그 찰나.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먼저 피부 가까이에 혈관을 넓혀 열을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얼굴이 금세 붉어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건 그 증거지요. 혈관이 확장되면 피가 표면으로 몰리고 심장은 더 자주, 조금은 세차게 뛰어 피를 순환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앉아있기만 했는데 심박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반대로 냉탕이나 찬 공기를 만나면 몸은 열을 지키기 위해 말초 혈관을 오므립니다. 몸통 쪽으로 피를 끌어들이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고 숨이 탁 막히는 듯한 반사가 나타나지요. 겨울 아침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찬 기운에 어깨를 잔뜩 웅크리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젊을 땐 이런 조절이 비교적 더 매끄럽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성이 다소 줄고 자율신경의 반응이 과도하거나 때때로 느려질 수 있어 같은 자극에도 체감이 커집니다. 뜨거운 방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도 어지럼이 불쑥 올라오거나 냉탕에서 발만 담갔는데도 심장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속에는 혈압과 맥박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센서가 있어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자극이 갑자기 닿으면 그 센서가 잠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증막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다리가 휘청한 경험, 냉탕에 갑자기 들어갔다가 심장이 철렁한 경험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쉬엄쉬엄 숨을 고르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오셨죠. 실제로 뜨거움은 적당히 누리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며 차가움은 부기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의 사이를 오갈 때는 마음의 속도보다 몸의 속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커룸 의자에 앉아 수건으로 땀을 한번 닦고 가슴이 뛰는 리듬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며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머금는 그 잠깐의 여유가 심장에겐 큰 안전망이 됩니다. 손주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도 할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지혜. 공원에서 걷다가 갑자기 비가 와도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듯 몸의 신호를 듣고 한 박자 쉬어가는 습관이 바로 온 냉욕을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자체가 선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멈추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원리 위에서 실제 연구와 임상 경험은 어떤 이점과 어떤 위험을 보여주었을까요? 이제 좋다는 말과 조심하라는 말 사이의 균형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따끈한 칼국수김이 스며오를 때처럼 사우나에서 단 10분만 땀을 흘려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좋다는 말과 조심하라는 말, 과연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먼저 이점부터 담백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한증막이나 온탕의 열 자극은 피부 가까이의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 굳어있던 어깨와 등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찜질 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전보다 덜 뻣뻣하다고 하시죠. 열에 노출되면 몸은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찾기 위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한증막에서 나온 뒤 라커룸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밤의 잠도 더 깊어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열 자극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적당한 땀은 부종감이나 답답함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이점은 적정 온도, 적정 시간, 나에게 맞는 속도라는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너무 뜨거운 방에서 오래 머물면 혈관이 과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과 실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겹치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냉탕 입수는 말초 혈관을 순식간에 오므리게 해 혈압을 튀게 만들고 드물지만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숨어있던 관상동맥 문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자극에도 반응의 폭이 커지기 쉽기에 뜨거움에서 바로 차가움 같은 급격한 대비는 피로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찜질방 현장에서도 위험을 줄이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불가마처럼 강한 열보다는 황토방, 소금방처럼 비교적 온화한 방을 골라 오후치 8분 정도부터 시작하고 벽 쪽의 뜨거운 자리보다는 문과 가까운 통풍이 드는 자리에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민탕이 부담되면 샤워장에서 미지근한 물로 달을부터 적신 뒤 손, 팔, 종아리 순서로 가볍게 찬물을 경험해 보세요. 한 번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발목, 종아리, 허리 순으로 천천히 50초 이내에 짧은 노출을 여러 번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열과 냉 사이에는 반드시 휴식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라커룸 의자에 수건을 깔고 앉아 심호흡으로 맥박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물이나 보리차로 수분을 보충하고 식혜는 당을 고려해 소량만 맛보는 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온 냉욕의 가치는 개인 상태, 강도, 시간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달라집니다. 평소 혈압이 일정하고 당일 컨디션이 괜찮고 동행이 있어 서로 살피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짧고 여유 있게 즐길 때 장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울렁거리거나 전날 수면이 부족했거나 약을 바꾼 직후라면 그날만큼은 미온탕과 족욕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미역국 한 그릇으로 속을 데우고 저녁 산책 후 따끈한 족욕으로 발끝을 편안하게 하듯이 온 냉욕도 일상의 리듬 안에서 순하게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오늘은 쉬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의 대상과 금기 사항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어지럼이 잦아져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잠깐 시야가 하얘지시나요? 약을 바꾸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슴이 괜히 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가 있을수록 찜질방의 온 냉욕은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우선 혈압이 들쭉날쭉하거나 낮은 편이라 쉽게 어지러운 분들은 뜨거운 방에서 혈관이 확 넓어졌다가 일어나는 순간 핑 돌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달 안에 흉통이 있었거나 협심증 증상이 잦아졌거나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이후 회복 중이신 분, 조절이 안 되는 부정맥이 있는 분, 판막 질환이 심하거나 심부전이 악화기인 분들은 강한 열, 냉 자극이 심장 리듬과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 회복 초기에도 체온과 혈압을 급하게 흔드는 행동은 삼가야 하고 심한 빈혈이나 탈수 상태에서는 짧은 사우나조차 숨이 더 가빠질 수 있지요. 손발이 차가우면 아플 정도로 색이 변하는 네이노 현상, 찬물에 닿으면 두드러기가 돋는 한랭 두드러기,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할 시기, 당뇨로 자율신경이 약해져 땀, 맥박 조절이 서툰 분들도 강한 대비보다는 미온과 휴식 위주의 순한 루틴이 안전합니다. 약물도 변수입니다. 베타 차단제나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심박 반응을 둔화시켜 힘든데도 덜 힘든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고, 이뇨제는 수분 전해질을 줄여 탈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새로 시작했거나 용량을 바꾼 직후에는 그날의 반응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마, 냉탕의 강한 대비는 미루시고 라커룸에서 혈압을 재어본 뒤 미온탕과 샤워만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편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질문을 주치 있게 미리 여쭤보시면 든든합니다. 온탕과 한증막은 몇 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냉탕은 발목까지만 10초 정도부터 해도 될까요? 제가 먹는 혈압약 이뇨제와
온 냉욕이 충돌하지 않나요? 심박 혈압이 어느 수준이면 그날은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구체적 문장은 의사도 답하기 수월합니다. 또한 평소엔 괜찮아도 그날 컨디션이 나쁘면 계획을 낮춰야 합니다. 전날 잠을 설쳤거나 감기 기운으로 몸살이 오거나 시장에서 국밥을 든든히 먹고 바로 찜질방으로 향한 날, 반대로 공복 상태가 길어진 날,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던 날이라면 오늘은 미온 휴식 위주로 탕은 짧게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커룸에서 보청기와 안경을 정리하고 작은 텀블러에 물이나 보리차를 준비해 두고 동행과 라커 번호를 서로 공유해 어지러우면 여기서 쉬자 하고 약속해 두는 것도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한증막에서는 바닥 가까이가 더 뜨거울 수 있어 처음엔 문 가까운 자리에서 앉아 호흡부터 안정하시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10까지 천천히 세며 움직이세요. 냉탕은 발등, 종아리, 무릎, 허리 순으로 물을 끼얹어 보며 몸이 놀라지 않게 길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상하다 싶은 날엔 과감히 발길을 돌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찜질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쉬어가기이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병력과 약, 컨디션을 살피고 의사와 한두 가지 기준을 정해두면 찜질방도 훨씬 안전한 쉼터가 됩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분들을 확인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안전 방법 5가지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오후, 불가마 앞 나무문이 살짝 열리고 뜨거운 공기가 볼을 스치면 가슴이 먼저 반응하죠. 단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그 반응이 편안한 회복으로 바뀝니다. 첫째는 점진적 예열입니다. 라커룸에서 수건을 챙기고 미지근한 샤워로 팔과 다리부터 2-3분 천천히 적신 뒤 온탕에서 3-5분 몸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 한증막은 황토방이나 소금방처럼 비교적 온화한 방을 골라 문 근처 통풍 자리에서 5-8분 이내로 짧게 시작합니다. 둘째는 짧게 여유있게입니다. 서서히 앉고 앉았다 일어설 때는 10까지 세며 움직이세요. 어지럽거나 심장이 쿵 하고 뛰는 느낌이 들면 바로 문 쪽으로 이동해 의자에 앉아 심호흡으로 리듬을 가라앉힙니다. 셋째는 찜, 미온, 냉의 순서입니다. 뜨거운 뒤 바로 냉탕으로 뛰어들기보다 샤워장에서 발등과 종아리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 찬물을 발목, 종아리, 무릎, 허리 순으로 50초 짧게 경험해보세요. 저 실은 처음엔 11호초만 몸이 놀라지 않게 횟수를 나누어 천천히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는 휴식과 수분입니다. 열과 냉 사이에는 반드시 쉼을 끼워 넣으세요. 라커룸 의자에 수건을 깔고 앉아 3-5분 숨을 고르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로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식혜는 달큰해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겐 과할 수 있으니 소량만 맛보거나 대신 따뜻한 대추차를 권합니다. 다섯째는 따뜻하게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에는 뜨겁지 않은 미온수로 샤워하며 체온을 부드럽게 균형 맞추고 젖은 머리는 바로 말리며 얇은 겉옷을 걸쳐 체온이 급히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혼자보다 동행과 함께하면 서로 표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기 쉬운 구간은 수건을 깔고 이동하고 식사 직후나 공복, 음주 후에는 강한 온냉 대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약을 복용하신다면 그날 혈압과 컨디션을 짧게 체크하고 오늘은 좀 무겁다 싶으면 계획을 과감히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증막에서는 허리를 펴고 어깨 힘을 빼며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써보세요.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 심장도 금세 자신의 보폭을 찾습니다. 탕에서 나와 노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는 여유, 카운터 앞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이며 동행과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미소 짓는 절제, 그것이야말로 한국식 찜질 문화가 품은 건강의 지혜입니다.
5가지 원칙은 외우는 규칙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출발선입니다. 이제 남은 1가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 즉시 중단해야 하는지 이어서 4가지 위험 신호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오후 한직막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두근 불규칙해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냉탕에 발을 담그자마자 시야가 살짝 흐릿해지고 숨이 짧아지는 그 찰나, 바로 그때가 멈춰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신호는 가슴의 통증과 압박감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두근거림입니다. 명치부터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왼쪽 팔 안쪽, 어깨, 턱으로 번지는 듯 하면 그 순간은 탕을 떠나는 신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벽을 짚고 나와 라커룸 의자에 앉아 어깨와 턱에 힘을 풀고 호흡을 길게 뽀으세요. 동행이 있다면 즉시 불러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직원 호출벨이나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어지럼과 시야 흐림, 메스꺼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한증막에서 벌떡 일어섰을 때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고 냉탕에서 물살이 피부를 스치자 머리가 멍해지면 그 자체가 몸의 과부하 신호입니다. 그럴 땐 고개를 살짝 숙여 목 뒤를 편안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작은 모금씩 나누어 마시며 맥박이 가라앉는지 지켜보세요. 라커룸에 혈압 측정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의자에서 5분 정도 안정 후 한 번만 조심스럽게 측정하고 수치가 평소와 크게 다르면 그날의 코스는 즉시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숨이 가쁘고 이유 없이 피로가 확 몰려오며 식은땀이 맺히는 순간도 중단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젖은 머리를 바로 말려 체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며 얇은 겉옷을 걸쳐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몇 분 쉬어도 숨가쁨과 식은땀이 가라앉지 않거나 가슴 불편감이 더해지면 즉시 동행이나 직원과 상의해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두통, 갑작스런 편측의 저림, 힘 빠짐, 말이 잠시 꼬이거나 눈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느낌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찬물에서 벗어난 뒤에도 머리가 지끈거리며 목 뒤가 뻣뻣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릿하면 그날의 온 냉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4가지 신호는 경쟁을 멈추고 회복을 선택하라는 몸의 요청입니다. 한국 찜질방에는 이를 도와줄 세심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카운터에 따뜻한 보리차 한 컵, 라커룸 긴 의자, 직원 호출벨, 동네 이웃과의 짧은 안부 한마디가 바로 작은 응급 키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맥박의 흔들림을 멈추는지 관찰하세요. 통증이 몇 분 내 가라앉지 않거나 왼팔, 턱으로 퍼지는 듯하거나 식은땀과 숨가쁨이 심해지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럴까 싶은 느낌 하나가 다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과 라커 번호를 서로 알려두고 이상하면 여기서 만나 쉬자는 약속을 먼저 만드는 습관이 안전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찜질방까지 가기 어렵다, 강한 대비가 아직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도 부드럽게 실천할 수 있는 순한 온냉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샤워기 온도와 조격통, 따뜻한 수건과 한 잔의 유자차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은근히 도는 저녁,
거실 한쪽에 족욕통을 꺼내 따뜻한 물을 채우면 금세 집안 공기가 누그러지죠. 찜질방까지 가기 어려우신 날, 강한 대비가 아직은 두려우신 분들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순한 온냉 루틴은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샤워기 앞에 서서 팔과 다리부터 미지근한 물에 2-3분 천천히 적십니다.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몸통보다는 말단부터 시작하는 게 요령이지요. 그런 다음 샤워 수온을 살짝 낮춰 발목과 종아리, 팔 아래쪽에만 15초 짧게 대보세요. 목과 가슴 짧게 대보세요. 목과 가슴, 머리에는 처음부터 차갑게 적용하지 말고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며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낄 만큼만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고 샤워 부스 밖 의자에 앉아 2비분 심호흡으로 맥박을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미온, 살짝 시원함, 휴식의 흐름을 2-3번만 반복해도 몸이 오늘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족욕은 더 순한 선택입니다. 이상 하나, 족욕통에 41도 정도의 따끈한 물을 채워 발목 위까지 담그고 10분 남짓 머무르세요. 무릎 위에는 얇은 수건을 올려두어 따뜻함을 유지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롯 선율을 들으며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작게 펌핑이 일어나 피로가 풀립니다. 족욕을 마친 뒤에는 냉수에 적신 수건으로 종아리만 5가초 10초 쓸어내리듯 닿아보되 너무 차갑거나 오래 하지 말고 피부가 개운하다고 느끼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찜질팩이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얇은 손수건을 한 겹 깔아 저온 화상을 예방하고 잠든 채로 장시간 되지 않도록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허리나 무릎처럼 관절이 예민한 부위는 낮은 온도에서 10분 정도만 가볍게, 통증이 도로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도 작게나마 차이를 만듭니다. 시작 전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입에 적시고 중간 휴식 때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셔주세요. 유자차, 대추차가 당분이 있어도 소량으로 향만 즐기면 몸이 한결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공복이나 과식 직후는 피하고 가벼운 간식이 필요하면 삶은 달걀 반쪽이나 두부 몇 조각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로 속을 달래면 좋습니다. 루틴의 마무리는 따뜻하게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미온수로 짧게 샤워해 체온을 부드럽게 균형 맞춘 뒤 젖은 머리는 바로 말리고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목 뒤를 길게 늘려보세요. 라디오 체조 2번 동작만 따라해도 등이 쫙 펴지고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혼자 하실 때는 휴대폰 타이머로 시작, 휴식, 마무리의 리듬을 잡고 글씨 크게 적은 메모지에 오늘은 2사이클처럼 목표를 적어두면 무리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몸의 보폭에 맞춰 온기와 시원함을 오가면 다음날 아침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순환 루틴의 효과를 오래도록 묶어두려면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다음에는 수분과 염분, 그리고 회복의 리듬이라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해 온냉의 이로움을 일상 속에 살려두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시장 골목을 지날 때 보리차 냄새가 은근히 올라오면 그 한 컵이 몸을 다독여 줄 것 같지요. 단 3가지 생활 습관만 챙겨도 온냉의 이로움이 오래갑니다. 먼저 수분입니다. 찜질 전 라커룸에서 미지근한 물을 2-3모금 입에 적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준비됐어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온도와 맛이 중요하죠. 중간 휴식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지막 마무리 뒤에는 한 컵을 나눠 마시듯 반씩 2번 마셔보세요. 식혜는 달큰해 기분을 풀어주지만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과할 수 있으니 한두 모금 향만 즐기고 대신 대추차나 유자차를 10개 우려 마시면 속이 한결 편안합니다. 평소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찜질 직후에 진한 아메리카노는 잠시 미루고 물로 먼저 갈증을 끄는 편이 심장엔 안전합니다. 다음은 염분입니다. 탕에서 나와 시원한 라면 한 그릇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강한 온냉으로 혈관이 출렁했던 직후의 짠맛은 몸을 다시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싱거운 미역국에 두부와 계란, 데친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을 곁들여 보세요. 황태국도 속을 덮이지만 국물은 반만, 대신 밥은 반 공기로 가볍게,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을 살짝 찍어 먹는 식의 작은 선택이 다음날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간장을 덜고 참기름을 한 방울로 풍미를 보태는 지혜. 젓갈은 한 젓가락에서 멈추는 절제가 혈압의 파도를 잔잔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회복의 리듬입니다. 찜질 후 30-60분은 매일을 위한 휴식 시간으로 비워두세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도는 일,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오르는 산책, 갑작스런 집안내 몰아치기는 그날만큼은 미루는 겁니다. 라커룸 의자에서 시작한 느린 호흡을 노천 벤치에서 이어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는지 살피고, 집에 돌아와 얇은 가디건에 걸친 채 창가 의자에 앉아 목 뒤를 길게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주가 놀러온 날이라면 할머니랑 느린 산책 어때? 하고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10, 15분만 걷다 돌아와 미지근한 물을 나눠 마시는 의식도 좋습니다. 낮잠이 필요하면 10, 20분만 알람을 맞추어 깊이 빠지지 않게 하고, 오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안일을 쪼개어 천천히 하세요.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에 오늘의 루틴을 한 줄로 기록합니다. 황토방 6분, 휴식, 다리 샤워 10초, 보리차 1컵, 미역국 점심, 창가 스트레칭 5분. 이 한 줄은 내 몸의 기상도를 그리는 지도와 같습니다. 가족과도 공유해 오늘은 좀 무겁다 싶으면 바로 쉬자는 약속을 나누면 효의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분과 염분, 회복의 리듬을 지키면 온 냉욕은 경쟁이 아닌 회복의 예식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한데 모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보폭으로 스며들 수 있을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공기가 살짝 식어가는 시간, 찜질방에서 나와 노천 벤치에 앉아 보리차 한 모금을 들이킬 때 여러분의 가슴은 한결 고르게 오르내리셨나요?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서 균형만 잘 잡아도 단 몇 가지 습관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한증막과 차가운 굴이 몸에 닿을 때 심장과 혈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차근히 살펴보았고, 이 변화가 60세 이후에는 더 크고 섬세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대비를 서두르기보다 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 이 말 한마디가 온 냉욕의 핵심이었지요. 또 누구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조절한다는 원칙이 중요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최근 가슴 불편감이 있었던 분,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뇌졸중 회복 초기, 심한 빈혈, 탈수, 당뇨성 자율신경병증, 한랭 두드러기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먼저 주치의와 한두 가지 확인 질문을 나누고 그날 컨디션을 점검한 뒤 시작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게 즐기는 5가지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든든합니다. 미지근한 샤워와 온탕으로 천천히 예열하고, 짧고 여유 있는 시간으로 시작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는 늘 휴식을 끼워 넣고, 수분을 소량 자주 보충하며 마지막은 미온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4가지 즉시 중단 신호, 가슴 통증과 다르게 느껴지는 두근거림, 어지럼 시야 흐림,
구역감, 이유 없는 숨가쁨과 식은땀, 평소와 다른 두통이나 저림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동행, 직원 도움을 구하고 의료 도움으로 이어가는 용기가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찜질방이 부담스러운 날엔 집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죠. 미온수와 짧은 시원함을 팔다리부터 가볍게 적용하고 40음 세도의 족욕에 10분 머문 뒤 냉수 수건으로 종아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순한 루틴만으로도 몸은 오늘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과를 오래 묶어두는 소박한 비결은 수분과 염분, 회복의 리듬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로 갈증을 달래고 점심상에서는 싱거운 미역국과 두부, 계란, 나물로 가볍게 채워 탕후 30-60분은 호흡을 천천히 고르며 무리한 활동을 미루는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결국 정답은 과하지 않게, 나에게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입니다. 동행과 락커 번호를 나누고 이상하면 바로 쉬자는 약속을 미리 만들어두면 효와 배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과 작은 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안전한 회복의 지혜가 전해질 거예요.